이번에 다루어 볼 주제는 이퀄립 칼큘레이션에서 사용되는 샤일 쿨링입니다. 보통 리퀴드 메탈이나 슬래그의 쿨링을 볼 때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퀄리브리엄 쿨링, 그리고 두 번째는 샤일 쿨링입니다. 아래 바이너리 시스템을 보면서 이 두 개를 간략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제 X축은 퍼센티지 조성이고 Y축은 온도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A 같은 경우는 솔리드 솔루션을 이루고 있고 유테틱 포인트가 T2에서 존재하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위쪽에 있는 리퀴드 페이즈부터 쿨링을 시작한다고 하면 온도가 점점 낮아지다가 특정 포인트 이상을 넘으면 솔리드가 형성되기 시작할 것이며, 솔리드와 리퀴드 상의 비율은 리버루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온도가 더 낮아져서 특정 포인트를 넘게 되면 리퀴드 상이 다 사라지게 되고 솔리드 상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퀄리브리엄 쿨링의 경로는 오로지 직선으로 그림의 빨간 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옆쪽의 그림을 보시면 조금 다른 양상을 띠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리퀴드 상에서 점점 솔리드가 층층이 단계적으로 증가해 나가다가 남은 리퀴드가 한 번에 유택틱 반응을 거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퀄리브리엄 쿨링은 쿨링이 매우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일어난다고 가정합니다. 따라서 쿨링이 진행될 때 리퀴드와 솔리드 안의 성분들이 균일하게 될 시간이 확보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쿨링은 어느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균일화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솔리드 내에서와 리퀴드 내에서의 균일화 속도도 차이가 나는데, 리퀴드가 솔리드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를 지닙니다. 샤일 쿨링은 이러한 확산 속도의 차이를 극대화한 조건에서 쿨링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솔리드 페이즈에서는 확산이 일어나지 않고 리퀴드 상 내에서는 확산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고 가정합니다. 이 과정을 샤일이라는 과학자가 제안하였기 때문에 샤일 쿨링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팩트세이지에서는 이 샤일 쿨링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제 그림과 그래프를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단계별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예를 들어 쿨링이 되어서 T1의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왼쪽에 보이는 청록색의 조성을 가진 솔리드가 리퀴드 내에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솔리드가 형성이 되면 그 안에서는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균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조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즉 조성이 고정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리퀴드만 다시 쿨링이 되게 됩니다. 온도가 더 내려가서 T2에 도달하게 되면 연두색 조성을 가진 솔리드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형성된 청록색 조성을 가진 솔리드의 주변을 감싸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솔리드 사이의 확산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조성들은 고정되어서 명확한 조성의 차이를 보이는 경계선이 등장합니다.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남은 액체인 L2가 또 쿨링이 되게 됩니다. 온도가 T3에 도달하게 되면 다시 아까와 같이 노란색의 조성을 가진 솔리드가 이전에 생성된 솔리드 주변을 감싸면서 성장하게 되고 조성은 고정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L3가 남아서 계속 쿨링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청록색, 초록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몇 단계로 잘라가지고 그림을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이것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리퀴드 상 같은 경우는 그래프에 보이시는 파란색 점선을 따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솔리드의 조성은 리퀴드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이죠. 온도가 더 내려가서 T2에 도달하게 되면 리퀴드 상은 유택틱 포인트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는 유택틱 리액션이 일어나게 되며 왼쪽에 있는 빨간색 조성을 가진 솔리드와 오른쪽에 있는 보라색 조성을 가진 솔리드가 합쳐진 라멜라 구조의 솔리드가 나오게 됩니다. 전형적인 유택틱 구조라고 할 수 있죠. 최종적인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보시면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서서히 조성이 바뀌어가는, 즉 코어링의 형태를 띠는 덴드라이트 구조가 먼저 나타나고 남은 공간에 유택틱 포인트를 거친 라멜라 구조가
이를 채우게 됩니다. 물론 실제 상황을 고려한다면 솔리드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의 디퓨전은 일어나기에 솔리드 상의 조성이 그림에 보이는 조성과는 다를 것입니다. 이는 샤일 쿨링에서 가정한 솔리드에서는 디퓨전이 일어나지 않고 리퀴드에서는 디퓨전이 일어난다 라는 전제가 있기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오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샤일 쿨링으로 계산한 모델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마이크로 스트럭처의 예측을 가능하게 하기에 많이 사용되는 유용한 모델입니다. 이제 팩 스테이지에서 이 샤일 쿨링 기능을 어떻게 사용할지 알아볼 텐데요. 다음 슬라이드로 가시면 간단한 예시가 있습니다. 본 예시에서는 CaO, SiO2, Al2O3, MgO 슬래그의 쿨링을 다루어 볼 것입니다. 일단은 먼저 이퀄리브리엄 쿨링을 사용하여 쿨링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샤일 쿨링을 사용하여 쿨링을 진행한 후 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냥 이퀄리브리엄 쿨링을 진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올 것이고 약 1410도 정도에서 쿨링이 끝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쿨링에서는 모든 온도에서 리퀴드와 솔리드들 사이에서의 확산이 일어나서 평형을 이루는 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고 가정합니다. 이제 똑같은 조건에서 샤일 쿨링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나올 텐데요. 그래프만 간략히 봐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쿨링이 끝나는 온도 또한 1320도로 아까의 쿨링보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퀄리브리엄 쿨링보다 샤일 쿨링이 더 긴 쿨링 패스를 가집니다. 자, 이제 실제 팩트 세이즈를 이용해서 다음의 계산들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퀄립 모듈을 켜주시고 4개의 구성 성분인 CaO, MgO, Al2O3 그리고 SiO2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각각의 조성 또한 그람 단위로 40, 10, 20, 30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경우는 성분들이 모두 산화물이므로 FT 옥사이드를 설정해 주십시오. 넥스트를 누르시고 이제 상들을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셀렉트 버튼을 눌러서 셀렉트 올 페이즈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솔리드 또한 다 설정을 해줍시다. 다음으로 쿨링이 시작되고 끝날 온도를 설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1600도와 1200도로 해주시고 각각의 스텝을 10으로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1600 띄고 1200 띄고 10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퀄리브리엄 조건은 노멀로 해주시고 칼큘레이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41개의 페이지를 지닌 계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플롯을 이용해서 이 결과를 그래프로 표시해 봅시다. 아웃풋 버튼의 플롯을 눌러주시고 축들을 설정해 줍시다. 엑시스 버튼을 눌러서 Y축을 그람으로 X축을 온도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스케일이 로그 스케일이 아닌 리니어 스케일이어야 하기에 이 부분도 조심해 주십시오. 리프레시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 OK를 눌러주겠습니다. 이제 어떤 결과들을 그래프에 표시할지 결정을 해주어야 하는데 스피시스의 셀렉트 버튼을 누르신 다음 다시 셀렉트 버튼을 눌러서 Select All Stable Phase를 눌러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생성되는 안정한 상들이 전부 다 출력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를 누르시면 결과창이 나타나는데요.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그래프와 동일한 그래프가 출력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후에 샤일 쿨링 계산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서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파일 그리고 Save As를 눌러서 적당한 이름으로 설정해 주신 후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프 창을 닫아주시고 두 번째로 샤일 쿨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이퀄리브리엄 쿨링이 아닌 샤일 쿨링을 하기 위해서는 리퀴드 슬래그 상에 특정 옵션을 걸어 주어야 하는데요. 슬래그 상의 I 부분에 마우스를 올리신 후에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여러 개의 옵션 중에 쿨링 칼큘레이션을 눌러줍니다. 영어로는 L로 적혀 있고요. 쿨링 칼큘레이션 탭이 뜨면 세 가지 옵션이 보이는데요. 이퀄리브리엄 쿨링, 샤일 걸리버 쿨링, 그리고 노멀 이퀄리브리엄 칼큘레이션이 있습니다. 이 중 이퀄리브리엄 쿨링과 노멀 이퀄리브리엄 칼큘레이션은 거의 비슷하다고 봐도 되고요. 저희가 지금 할 것은 샤일 쿨링이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샤일 걸리버 쿨링을 설정해 줍니다. 그렇게 설정을 한 후에 OK를 눌러주시면 I 옆에 영어 대문자 L이 추가로 적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이널 컨디션 바로 밑에 샤일 걸리버 쿨링 T-START와 T-STOP 또한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쿨링 스텝이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10은 지워주셔도 됩니다. 스탑 템퍼러처를 적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0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안 적어주셔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계산이 특정 온도에서 멈추기를 바라신다면 따로 설정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번 경우에는 그냥 시작 온도인 1600도만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샤일 쿨링을 설정하게 된다면 왼쪽 부분에 쿨링과 관련하여 상세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쿨링 스텝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 보신 그래프를 비교하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앞의 그래프에서는 크게 4개의 포인트들이 나옵니다. T1, T2, T3, 그리고 T2가 나오게 되죠. 만약에 쿨링 스텝이 크다면 T1에서 T2로 바로 가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솔리디피케이션 마이크로스트럭처와 관련하여 많은 정보들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값의 쿨링 스텝을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계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보통은 10에서 25 정도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는 슬래그 계산에 사용되는 값이며 메탈 같은 경우는 더 작은 값인 5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마이크로스트럭처와 관련하여 큰 정보의 손실 없이 어느 정도 추출할 수 있습니다. 또 쿨링 스텝 위에 있는 FT 옥사이드 슬래그 A 옆에 옵션이라는 버튼도 있는데요. 이것을 클릭하면 또 상세한 옵션들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정보는 얼로이 또는 어드밴스 얼로이 PPT에 있으며 현재로서는 다른 조작을 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쿨링 스텝 밑에 있는 퀀티티의 경우 솔리드 사이에 일어나는 약간의 디퓨전을 고려하는 텀으로 존재하며 이건 역시 현재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에 0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설정한 값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제 Calculate 버튼을 눌러 주시면 결과창이 뜹니다. 결과표를 보시면 아까 설정해 준 값인 10의 스텝으로 온도가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앞쪽 페이지에 보시면 서머리와 트랜시션 페이지란 게 따로 존재하는데요. 먼저 서머리를 보시면 1245.96도라는 온도에서 쿨링이 끝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과정들에 따라서 어떠한 상의 솔리드들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과정의 경우는 스피넬 상만 형성이 되고 두 번째 과정의 경우 스피넬 상과 멜리라이트 상이 합쳐진 솔리드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 일어난 반응들에 대한 서머리 또한 있습니다. 이를 보시게 되면 어떤 온도 구간에서 어떤 상이 어떠한 상으로 변화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600도에서 1507.44도까지는 그냥 슬래그 리퀴드가 쿨링이 일어났고 1507.44도에서 1450.9도 같은 경우는 슬래그 리퀴드 상이 스피넬 상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 구간이 더 나타날수록 다양한 상들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온도 구간인 1245.96도 같은 경우는 슬래그 리퀴드 상이 유택틱 반응을 포함하여 4개의 상으로 변하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랜시션 페이지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며 상들 사이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결과를 플롯해 보겠습니다.
아웃풋 탭을 누르신 후에 플러스를 눌러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아까와 비슷하게 Y축 같은 경우는 g으로, X축 같은 경우는 온도로 설정을 해주신 후에 리프레시 버튼을 누르신 다음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나타나는 상들 또한 Select All Stable Phases를 이용해 모든 안정한 상을 다 출력하도록 설정해 줍시다. 보시면 10개의 상들이 설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OK 버튼을 누르시고 플롯을 해주시게 되면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 또한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그래프와 일치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이퀄리브리엄 쿨링을 통해 계산해낸 결과와 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그래프 파일 또한 파일 Save As를 통해서 저장을 해주시고 이름 같은 경우는 이퀄리브리엄을 그냥 샤일로 바꿔주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두 그래프에 비교하기 위해 먼저 밑작업을 해줄 것인데요. 두 그래프의 선들의 차이를 확연히 알 수 있게 하기 위해 샤일 쿨링의 선들의 경우 두께를 더 두껍게 조정해 주겠습니다. 이는 각각의 선들 위에 마우스를 두어 더블 클릭을 하신 후에 선 두께를 조절해 주시거나 에딧 탭을 누르신 후에 All 그리고 Lines에 들어가셔서 두께를 변경해 주셔도 됩니다. 두께뿐만이 아니라 선의 형태 또한 지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모든 그래프를 점선으로 표시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여기서 점선과 같은 경우는 두께 조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두께의 차이를 내길 원하신다면 선의 종류를 실선 즉 솔리드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 아까 진행한 이퀄리브리엄 쿨링의 결과값들을 덮어 씌워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Superimpose Figure 버튼을 눌러주시고 아까 저장한 이퀄리브리엄 쿨링 파일을 선택해 줍시다. 이렇게 해주시면 두 계산 결과의 그래프가 겹쳐져서 출력되게 됩니다. 두꺼운 선은 샤일 쿨링을 이용한 것이고 얇은 선은 이퀄리브리엄 쿨링을 이용한 것입니다. 두 결과를 비교해 보면 리퀴드 쿨링이 끝나는 지점이 샤일 쿨링의 경우 훨씬 더 낮은 온도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상들의 경우는 다 비슷하지만 온도에 따라 상들이 상성되고 사라져가는 비율의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샤일 쿨링의 결과를 통해서 쿨링이 끝났을 때 마이크로 스트럭처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샤일 쿨링은 슬래그뿐만 아니라 메탈 등에서도 활용 가능합니다. 이 슬라이드의 예제를 보시면 아까 슬래그에 했던 과정을 투입 스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람 비율로 FE78, MN20, C1, AL1로 이루어진 이 투입 스틸의 경우도 이퀄리브리엄 쿨링을 했을 때와 샤일 쿨링을 했을 때의 결과가 확연히 차이가 나게 됩니다. 먼저 이퀄리브리엄 쿨링을 했을 때의 결과 그래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것을 샤일 쿨링으로 설정해주는 과정을 담고 있는데요. 아까의 슬래그와는 다르게 메탈에서 샤일 쿨링을 설정해 둘 때 유의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먼저 샤일 쿨링 옵션을 사용할 때 J 옵션은 함께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들이 설정되었을 때 디폴트 값으로 J가 설정되어 있다면 샤일 쿨링 옵션을 선택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J를 I로 바꿔주신 다음에 샤일 쿨링 옵션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계속 위쪽과 같은 경고문이 뜨게 될 것입니다. 특정 오더드 페이즈 또한 샤일 쿨링과 함께 사용할 수 없는데요. 밑쪽에 있는 경고 메시지를 보시면 오더드 페이즈인 BCC B2, BCC A2 상이 샤일 쿨링을 할 때 설정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을 선택 해제해 준 후에 샤일 쿨링을 설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신 후에 칼큘레이트를 눌러서 결과를 플롯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까 봤던 그냥 이퀄리브리엄 쿨링을 한 결과값과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그래프는 약 1250도 부근에서 쿨링이 끝났었지만 이 그래프의 경우는 좀 더 낮은 온도에서 쿨링이 끝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철강을 생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 샤일 쿨링을 이용한 결과값이 훨씬 더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샤일 쿨링은 이뿐만이 아니라 기체의 응축 과정에 대해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기체의 경우 오히려 샤일 쿨링 조건에 훨씬 더 부합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기체의 온도를 낮추게 되면 특정 지점 이하에서 응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응축의 과정과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샤일 쿨링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샤일 쿨링 옵션을 어디서 설정을 해주셔야 되냐면, 상들 같은 경우는 아까와 같이 다 선택을 해주시고 가스상으로 들어가셔서 가스에 있는 아무 가스 종류나 옆쪽에 샤일 쿨링 옵션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가스가 샤일 쿨링 옵션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팩트세이지에서 제공하는 샤일 쿨링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